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볼 거야.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 확률 변수라는 용어, 확률 분포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분포가 뭔지 한번 쓱 읽어보니까 확률 변수가 뭐래?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 뭐 표본 공간 우리 알고 있는 용어야, 그치?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는 하나도 안 나왔어. 확률 변수라는 처음 나오는 용어 빼고는 모르는 용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치?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얘같이 나타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만 나왔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치? 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확률 변수는 뭐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 동전을 두 개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표본 공간이 뭐라고? 전체 경우, 그치? 자, 전체 경우는 뭐 나와? 앞, 뒤, 앞, 뒤 해가지고 총 4가지 경우가 나와. 맞지? 자,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실수를 대응을 시킬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실수를 대응시키는 게 아니고 규칙을 주고 실수에 대응시킬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뭐에 주목할 거냐면은 앞면이 나온 횟수에 주목할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앞면이 나온 횟수가 몇 개야? 2개고, 얘는 1개고, 얘도 1개고, 얘는 0개야. 그치? 그래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를 PT 실수에 대응시켜준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이게 확률 변수야. 이때 나오는 이 실수 값들이 확률 변수인 거야. 알겠어요? 확률 변수. 오케이? 확률 변수. 자, 그랬을 때 어떤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이 녀석같이 나타낸다. 자, 그래서 라지 x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이 0 또는 1 또는 2 하고 나올 수 있어, 여기서는. 맞아. 자, 그러면은 라지 x라는 값이 0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0이 나올 확률은 이 경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야 이렇게 확률을 구하겠다고. 그치? 자, 라지 x가 1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오는 경우는 요거 2개 있으니까 4분의 2하고 구할 거고, 라지 x가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하고 구해주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확률하고 나타낼 거고, 확률 분포는 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밑에는 x가 갖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을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방금 했던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의 확률이 2분의 1 나오기도 하고 4분의 1 나오기도 했어. 언제 2분의 1 나왔어? 얘가 2분의 1 나왔고 얘들이 4분의 1 나왔네. 그치? 그래서 요 값에서 확률로 대응되는 거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런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률 분포를 무조건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자, 확률 분포 표는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은 분포표. 자, 윗줄에다가 라지 x 확률 변수를 써줄 거야. 라지 x가 뭘 가질 수 있다고? 0, 1, 2를 가질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윗줄에다가 0, 1, 2를 써줄 거고, 밑에 줄에는 뭘 써줄 거냐면은 각각 라지 x가 위에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가질 때의 확률을 밑에다 써줄 거야. 그치? 자, 그럼 0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고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2였고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어.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는 뭘 써줄 거냐면은 합을 써줄 겁니다. 다 더하면 무조건 몇 나와야 돼? 전체 확률 1 하고 나와야 돼. 맞아요. 이게 바로 확률 분포 표. 그치?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분포 표만 그릴 수 있으면은 x가 0일 때 확률 바로 찾을 수 있고 x가 1일 때 확률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겠어? 무조건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밑에 개념 체크를 봅시다. 밑에 개념 체크를 보면은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뭘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x를 뭐라고 얘기를 했대?
확률 변수 x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야? 1, 2, 3, 4, 5, 6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 그치? 자, 2번 x가 5일 때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뭔 사료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5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몇 분의 몇? 6분의 1 하고 계산하면 되겠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용어를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실제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치?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옆에 개념 30번 보자.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왔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뭘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 요 녀석이 확률 변수를 했어. 확률 변수가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수학에서 이산이면은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을 이산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이산의 반대말은 연속이야. 그렇지? 연속.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오케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쭉 이어져 있는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키, 몸무게, 시간 같은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항상 그릴 수 있냐면 이런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어. 그치?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밑에 이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식이 필요하네. 이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용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붙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렴풋이 대충 x가 0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x가 0이라는 거를 무게를 쟀더니 4분의 1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아무튼 그냥 용어야. 얘는 확률 질량 함수. 맞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 자, 그럼 여기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P의 X가 해서 자, 확률이 2분의 1 나오거나 4분의 1 나오는데 X가 0이거나 아니지. X가 1이면 2분의 1 나오고 X가 0이거나 2면은 4분의 1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쓰면은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그치? 이게 그냥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 x가 몇일 때 확률이 몇인지 계산할 수 있는 식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확률 질량 함수.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절대로 너네한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지금 개념서에서 하는 거에서는 나올 수 있어. 너네들 연습 한번 해보라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너네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확률 질량 함수 가지고 너네는 확률 분포표만 작성할 수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자, 보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대. 어디 보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했던 거 주사위래.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한번 작성해 볼 거야. 다시 이렇게 작성하긴 했는데 좀 깨름칙하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작성해 볼 거야. 자, 그러면은 P의 x가 x일 때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앞면이 x번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동전을 여러 번 던졌잖아. 2번이나 던진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확률은 우리 어떻게 계산해줘? 전 시간에 했던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해줘. 맞아. 독립시행 확률 뭐로 했어?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걸 했어. 그치? 자, 몇 번 던졌지? 2번 던졌어. 그 중에서 몇 번 앞면이 나왔어? x번 앞면이 나왔어. 앞면이 나오는 2분의 1은 x번 나왔고 뒷면이 나오는 2분의 1은 2-x번 나왔을 거야.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치?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 컨비네이션 0,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제곱하고 계산한 게 확률. 0일 때 확률. 그치? x가 1일 때 확률 따로 계산할 수 있고 2분의 1의 1제곱 x가 2일 때 확률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2분의 1의 2제곱 2분의 1의 0제곱하고
그치?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채점하기 힘드니까 확률 질량함수 구하라는 문제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치? 확률 질량함수를 줄였을 때 너네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x라는 확률 변수가 x1부터 xn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면은 x1일 때, x2일 때, x3일 때 쭉 해서 xn일 때를 위에다 써줄 거고 밑에 p의 x가 x일 때 확률인 p1, p2, p3 쭉 해서 pn까지를 밑에다 써줘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줄 거야. 그치? 맨 마지막에 합은 무조건 몇 넣어야 된다고? 1 넣어야 된다고. 전체 확률이니까. 그치? 이 녀석 무조건 1 넣어야 돼. 다른 값 나오면 내가 계산 잘못한 거야. 다시 계산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치? 자, 뒷페이지 봅시다. 뒷페이지 보면은 확률 분포와 확률 질량함수 해가지고 나왔어.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35번 보니까 10개 중에서 불량품이 3개 있을 거야.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뭐가 확률 변수라고?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라고. 그지? 그럼 3개 뽑았을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는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3개까지 나올 수 있어. 최소 0개부터.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까지 나올 거라고. 맞아요. 자, 그럼 그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때의 확률. 자, 그럼 p의 x가 x일 때 확률을 구해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불량품을 x개 뽑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 불량품을 3개 중에서 x개 뽑을 거야. 맞아. 그럼 남은 거는 3-x개 남았잖아. 그치? 그건 어디서 뽑아줘야 돼? 불량품이 아닌 것 중에서 뽑아주면 되겠네. 맞지? 3-x. 이게 바로 확률 질량함수라고. 알겠어요? 확률 질량함수. 확률 질량함수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나타낼 수 있어? 확률 분포표를 나타낼 수 있어. 자, 분모만 살짝 계산해주자. 19, 8에 3, 2, 1이니까 3, 4, 120. 120분의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7 컨비네이션 3-x. 자, 그래서 라지 x에 대해서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각각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럼 0일 때 확률은 x에다가 0 대입해버리면 돼.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3C0 곱하기 7C 3만 계산하면 돼. 3C0은 1이고 7C3은 765, 321, 35네. 그래서 120분의 35. 그치? 자, 1일 때 확률은 3C1 곱하기 7C2 계산하면 돼. 3 곱하기 76, 21, 6, 79, 63. 120분의 63. 자, 2일 때 확률은 3 컨비네이션 2에 7 컨비네이션 1이니까 3 곱하기 7에서 21. 3일 때는 3C3 곱하기 7C0이니까 120분의 1. 맞아? 오케이. 끝나고 나서 끝내지 말고 검산해봐야 돼. 검산하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야? 싹 다 더한 게 1인지 확인해보라고. 그치? 싹 다 더한 게 1인지. 싹 다 더하니까 1 나오니? 98, 119, 120 딱 나오네. 그래서 1 하고 나오는 거 잘 계산했네. 계산 실수 이번엔 안 했네. 하고 넘어갈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바로 다음 거 가봅시다.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확률 질량함수라는 거는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확률 질량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알았지?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지 않고 확률을 그냥 각각 일일이 다 찾아도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처럼. 그리고 확률을 써줄 때 서술형중한식이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약분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우리 문제 풀 때는 절대 약분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라 그랬어. 알았지? 문제 풀 때는 절대 약분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나중을 위해서 절대 약분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약분하지 않는 게 나중에 이렇게 검사할 때도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분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한번 봅시다.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자, 확률 질량함수는 뭘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P의 X가 XI가 나왔을 때 확률 PI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식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 확률 질량함수도 확률이야, 확률. 그러니까 확률의 성질을 다 만족할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성질을 만족해? PI라는 거는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여야 되겠네. 그치? 두 번째 P1부터 시작해서 P2도 더하고 쭉 해서 마지막 Pn까지 더한 건 항상 1 나와야 돼. 전체 확률. 그치? 이 두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 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확률 질량함수면 이 성질을 만족할 거고 반대로 이 성질만 만족하면 걔는 확률 질량함수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보면은 동동동동. 자, X 이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P의 X가 XI일 때 확률이 PI야. 그럼 P의 X가 XI일 때부터 XJ일 때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확률 질량함수를 PI부터 시작해서 PJ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보면은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대해서 6분의 1, 3분의 1, A 6분의 1 합 1 하고 나왔대. A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돼? 싹 다 더한 게 1이다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통분하지 말라고. 얘는 6분의 2니까 A가 몇이어야 돼? 6분의 2면 되겠네. 맞아요. 그치? 6분의 2면 돼. 자, 이제 2번 보니까 P의 X가 몇일 때 확률 구하래? 1부터 3까지 확률 구하래. 자, 그럼 뭐 하면 된다고? X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싹 다 더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6분의 5. 아우, 쉬워. 그치? 자, P의 X가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2보다 작을 확률은 X가 몇일 때밖에 없어? 1일 때 0일 때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P의 X가 1일 때 확률, 0일 때 확률만 더해주면 돼. 그래서 6분의 3 하고 나오겠대.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자, 뒷페이지 봅시다. 대표 유형 36번, 37번 두 문제만 보면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함수를 너네한테 줄 거야. 그치? 웬만하면은. 자,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K분의 X하고 나왔어. X는 1, 2, 3, 4, 5, 6. 5까지. 자, 그랬을 때 1번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무조건 작성하고 시작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5까지니까 1, 2, 3, 4, 5 합까지 써주면 X가 X일 때 확률은 X자리 대신에 1 대입한 확률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K분의 1, 얘는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 하고 나오겠네. 그럼 총합이 몇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싹 다 더하면 뭐지? K분의 15래. 그래서 K는 15 하고. 쉽네. 그치? 자, 2번에서는 뭘 구하래? X가 2부터 4까지 확률 구하래. 자, 그럼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3 더하기 15분의 4 15분의 9 끝하고. 그치? 뭐 약분되면은 약분해서 써주면 되고. 쉽잖아. 자, 대표 37번으로 가자. 대표 37번 보면은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고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네. 자, 확률 질량함수 한번 구해보래. 여기서는 37번.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있는 중에서 3명을 택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이겠어? 제일 최대로 3까지 가질 수 있고 최소로 0까지 가질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1도 있고 2도 있고 3까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때 확률 질량함수 한번 구해보자. 남학생이 x명 뽑혔을 때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 컨비네이션 3분의 남학생 중에서 x명을 뽑을 거야. 그치?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 뭔 소리야? x 곱하기 남은 애들은 여학생 중에서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얘가 확률 질량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 먼저 계산해 주니까 35분의 하고 계산돼서 0일 때 확률부터 계산해 보자. x가 0 대입해보니까 1 되고 1 되니까 35분의 1. 1 대입하니까 4 곱하기 3에서 4, 3, 12. 자, 2 대입하니까 6 곱하기 3에서 35분의 18. 자, 그 다음에는 3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맞지? 35분의 4. 자, 그럼 싹 다 더해가지고 1 나온지만 체크하면 되겠네. 1 나오나? 1 나오네. 35분의 33 됐어. 계산 잘했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남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기호로 나타내면은 남학생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얘 구하면 되는데 굳이 얘 다 더하지 말고 뭐 하면 돼? 1에서 오케이 남학생이 0명일 확률만 빼면 되겠다고. 그래서 1-35분의 1이니까 35분의 34 하고. 그치? 어렵지 않네. 자, 그런데 확률 질량함수를 내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확률 질량함수를 그냥 x가 0일 때는 35분의 1, x가 1일 때는 35분의 12, x가 2일 때는 35분의 18, x가 3일 때는 35분의 4 이렇게 써도 얘도 확률 질량함수야. 그치? x가 몇일 때 몇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는 함수식이니까.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그치? 그러니까 구하라고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치? 그냥 대충 문제 상황에 맞춰서 찾아가지고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자, 여기다가 풀고 안 되는 것도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 했으면 개념 32번으로 갈 거야.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를 할 겁니다. 그치? 연속 확률 변수를 할 거야.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라고?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 뚝뚝 떨어진 값이니까 우리는 표를 그려가지고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어. 그치? x가 0일 때 확률 따로 1일 때 확률 따로따로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연속적인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표로 못 그려주겠네. 그치? 표로 못 그려줘. 그래서 x가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확률 변수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해. 그치? 확률 질량함수처럼. 식이 필요해. 자, 그래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함수의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용어가 조금 달라.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녀석들이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야. 자, 그 녀석들에서 이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한데,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P가 X가 X일 때 확률은 못 구해. 정확히 어떤 값이 나올 때 확률은 못 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전에 뭐 했었지? 예각삼각형이 나올 확률 구했었어. 그치? 예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뭐였어? 전체 넓이분의 2부분 넓이였어. 반대구나. 전체 넓이분의 2부분 넓이였어. 예각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은 어느 부분? 전체 넓이분의 2부분이었어. 맞아? 근데 2부분 넓이 더하기 2부분 넓이 하면 전체 넓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직각삼각형 나올 확률은 0일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정확히 이 반원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눈 감고 찍어서 찍을 수가 없다고. 절대로. 알았지? 확률은 0이야. 알았지? 0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연속적인 확률에서는 정확히 어떤 값이 나올 때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값은 0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P의 X가 XI부터 XJ까지 A부터 B까지라고 하죠. A부터 B까지의 확률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P의 X가 A부터 B까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녀석을 줄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라는 이런 함수를 줄 겁니다.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야. 그치?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야. 자, 그래가지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X라는 확률 질량 함수가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넓이를 구해버리면 돼. 이게 바로 확률이야. 그치?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싼 부분에 넓이를 구하는 게 확률입니다. 넓이 나왔으니까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 버려? 적분으로 들어가 버려. 그치? 적분이야. 자, 그런데 이 확통 파트가 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도 배우게끔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적분 사용하지 않고 확률을 계산하게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할 거야? 함수를 무조건 직선으로 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넓이가 확률. 오케이? 넓이가 확률.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횟가닥 하셔가지고 횟가닥이라고 좀 하면 좀 그랬는데 너희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적분으로 되는 분들도 계셔. 알겠지? 적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 할 때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 꼭 물어봐 선생님한테. 적분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고. 저희 학교 쌤들 특징이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똑같아요.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답은 너무하네. 그걸 말해주면 형평성이 없는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고. 다 얘기해주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그지 같네 아주. 자 아무튼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해주시면 다 뭐라고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어린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적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내 바람을 얘기해야지 그러면. 적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적분 나와도 적분 계산 쉬운 것만 나올 거야. 그치? 2차 함수, 3차 함수 정도까지만 나올 거고 아무튼 여기서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확률이라는 값을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넓이가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나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0보다 작은 값 가지면 돼? 안 돼. 그럼 적분하는 순간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치? 안 돼. 자, 그리고 처음 끝, 마지막 끝,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 거는 항상 뭐 나와야 돼? 전체 확률이니까 1 나와야 돼. 알겠어요? 전체 넓이는 항상 1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디 보자. 개념 체크 1번으로 가자. 오른쪽. 자, 다음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체크해봐라. 자, 1번. 새해 첫날 일출 시간. 연속이야, 이산이야? 연속. 시간은 연속이야. 우리 반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 수. 이산. 1명, 2명, 3명 뚝뚝 떨어져 있잖아. 숫자가. 자, 어느 지역의 연평균 기온. 연속. 그치? 연속. 하고 나올 거야. 자, 개념 체크 2번 보면은 연속 확률 x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 8분의 1 x 하고 나왔대. 확률 밀도 함수를 문제에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프만 그려보면 돼. 자, 2분의 1 8분의 1 x를 x가 몇부터 0부터 4까지만 그리래. 그래서 0 대입하면은 2분의 1 나고 4 대입하면은 0 나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 그치?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구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뭘 구했냐면 P의 X가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부터 2까지 넓이만 구하면 되겠다고. 맞아. 그럼 굳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는 2 나오고 높이는 이 녀석의 절반이겠지 뭐. 4분의 1. 그치? 그래서 넓이가 4분의 1. 그래서 1 4분의 1에서 4분의 3 하고.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쉽네. 그치?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뒤에도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풀고 밑에 있는 거 바로 풀어보자. 자, 확률 밀도함수 fx가 뭐래? kx래. x는 0부터 2까지 해서. 자, 그러면은 k는 당연히 양수일 거야. 왜 음수면은 밑으로 뚫고 지나가 버리거든. 그치? 그럼 안 돼.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0일 때는 0 나오고 2일 때는 2를 대입한 2k 나와서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고. 자, 그럼 k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 전체 넓이가 몇이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맞아? 전체 넓이는 1 나와야 돼. 전체 확률이니까. 자, 그래서 밑변 2 높이 2k 곱하기 2분의 1 한 게 1 나와야 돼서 k는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2k 여기가 1이구나 하고.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 P의 X가 0부터 1 사이 확률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0부터 1까지의 넓이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2분의 1짜리니까 넓이는 4분의 1 하고 나오겠지. 쉽지? 밑에 있는 거 바로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어떤 주머니에 1, 2, 3개, 2가 2개, 3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아우, 이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다.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녀석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알겠지? 평균을 구해 볼 거야. 표로 그려 보면은 1이라는 게 별량, 개수 2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는 상태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총합이 6개 나온 상태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을 전체 개수 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이게 평균. 그치? 평균. 자, 그래서 평균 해가지고 구해보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은 2가 되네? 맞을 거라마? 자, 평균은 영어로 mean 해서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평균은 뭐지? 평균이 뭐지?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평균이야. 그치? 자료를 대표하는 값. 자, 그럼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니까 2라는 게 이 자료를 대표하는데 이 자료 없이 2만 가지고 어떤 자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2만 6개 있는 자료인지 111, 2, 3, 3, 3 이렇게 있는 자료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평균만 가지고는 어떤 자료가 어떻게 먹은 자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야. 그치? 그거를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차. 차근차근 하자. 별량 1, 1, 2, 2, 3, 3 하고 나왔었지? 자, 여기서 평균이 2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할 거야. 편차. 편차는 뭐라고? 각각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편차야. 오케이? 자, 그래서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줄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평균 빼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1 이렇게. 그치? 그럼 각각의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6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데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100개, 1000개, 10,000개 이상 되는 자료들을 다룬단 말이야. 그치? 10,000개 넘어가는 이런 숫자들 눈으로 보고 있으면 눈알 빠지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 편차들이 뭐 각각 하나하나의 별량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체크하기는 좋긴 하지만, 그치? 자료 전체적으로 이 녀석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하기는 힘들어. 맞아? 그치? 자, 그리고 편차의 특징이 있는데 편차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 나와. 오케이? 편차의 항상 0 나와. 그래서 되게 많은 이 자료들 가지고 편차를 구해놓고 다루기가 힘드니까 이제 막 이렇게 뭐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네, 뭐 물류센터 하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도움을 구할 거잖아. 그치? 별량 가지고 이렇게
평균 구에서는 뭐 자료에 그 특징 같은 게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뭐래? 편차 구해 그랬어.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다루기 힘들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지? 요 자료들이 평균적으로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녀석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근데 요 녀석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다 더하면 몇 나와? 무조건 0 나와. 그지? 그래서 0 나오니까 써먹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친 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야 그럼 제곱해. 제곱해버려.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니까. 나쁜 놈들. 그치?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모든 고통이 시작돼. 절대값만 취하지. 그지 같은 놈들. 알지? 제곱했어. 그래서 1, 1, 0, 0, 1, 1 나왔어.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얘는 더해도 0이 안 나오니까. 그치? 자, 그래서 다 더하면은 4 나오고 전체 개수가 6이니까 6분의 4 나왔어. 그래서 3분의 2 나왔네? 이 녀석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를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나는 자료를 1, 2, 3하고 뒀는데 경제학자들이나 물류센터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루는 자료는 어때? 단위가 1000 넘어가고 10,000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거를 편차 구해서 제곱하면은 1000의 제곱 넘어가고 10,000의 제곱 넘어가 버려. 그치? 숫자가 너무너무 커지잖아. 분산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숫자 너무 크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다루라는 거냐 해가지고 막 수학자들한테 가서 따지니까 수학자들이 뭐라고 했겠어. 야 그럼 루트 취해 그랬겠지. 제곱해서 구했으니까 루트 취해 그랬어.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취했어. 그게 표준 편차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별량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 그걸 가지고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를 제곱을 해줘. 그 편차들의 평균을 구해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치하면은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했는데 잘 봐. 평균 구하는 거를. 별량이 1이 2개 나오고 2가 2개 나오고 3이 2개 나왔으니까 얘를 확률 분포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뭐고? 6분의 2, 3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2고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2야. 자, 그럼 6을 계산한 게 평균 계산한 게 따로 계산해 버리면은 1 곱하기 6분의 2고 2 곱하기 6분의 2고 3 곱하기 6분의 2네. 그래 놓고 더한 거잖아. 맞지? 1 곱하기 6분의 2가 뭐야? 얘 곱하기 얘야. 2 곱하기 6분의 2도 얘 곱하기 얘야. 3 곱하기 6분의 2도 얘 곱하기 얘야. 그래서 평균은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위아래 곱해가지고 더한 게 평균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위아래 곱해가지고 더한 게 평균이야.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 상에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한테 확률 분포표를 주어질 거야. x1부터 x2 쭉쭉쭉 xn까지에 대한 확률이 각각 P1부터 P2 쭉쭉쭉 Pn까지 주어져 있을 거고. 그치? P1부터 시작해서 P2도 더하고 쭉 해서 Pn까지 싹 다 더하면 몇일 거라고? 1일 거라고. 그치? 1. 자, 평균을 구할 거야. 평균은 M이라고도 쓰고. 자, expectation. 맞을걸?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줘. 기대값. 자, 그래서 X라는 확률 분포표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치? 기대값. 그래서 2의 X라고 써줍니다. 이 X가 바로 여기 써지는 확률 변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2의 X는 어떻게 계산해줘? 위에 아래 곱해가지고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싹 다 더하는 게 평균일 거야. 알겠지? 되게 무식해 보여. 유식하게 나타내야지. 뭘로? 시그마. 그치? K는 0부터 1부터 I라고 할까?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게 평균. 그치? 평균. 자,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 나왔습니다.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평균 구하는 방법에다가 별표 쳐놓고, 자, 그 공식 옆에다가 이것도 써놔. 그치? 유식해 보이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자,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거야.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거야. 분산은 뭘 구할 거라고? 편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편차를 제곱하고 그거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 알지? 자, 그래서 편차를 먼저 구하자. 편차는 뭐야? x1에서 m 빼준 게 편차야. x2에서도 m 빼준 게 편차고 x3에서도 m 빼준 게 편차야. 쭉 해서 xn에서 m 빼준 게 편차야. 그지? 자, 그럼 그 녀석을 뭐 할 거라고? 제곱해 줄 거라고. 오케이?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할 거야. 알겠어요? 근데 밑에 뭐가 써져 있어? 확률이 써 있잖아. 확률 써 있는 상태에서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더할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걔가 뭐라고? 분산이라고. 됐지? 분산. 자, 분산은 뭐라고 쓸 거냐면 V의 X라고 쓸 거야. 분산해가지고, 알겠지? 자, 그래서 x1-m의 제곱 p1 더하기 x2-m의 제곱 p2 더하기 쭉 해서 xn-m의 제곱 pn까지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 맞지? 약간 되지? 유식하게 시그마로 나타낼 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pi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아우 복잡해. 전개해 줄 거야.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마이너스 2mxi 더하기 m제곱의 pi. 맞지? 자, 전개할 거야. 전개하고 시그마 쪼개주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빼기 2 i가 변수니까 m까지는 빠져나오잖아. m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시그마 m제곱도 빠져나오잖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오케이? 얘 거꾸로 하자. 얘 뭐지? 얘 뭐지? 뭔지 잘 모르겠어? 여기서 볼까? 얘 되게 무식해 보이네? 유식하게 나타내면 뭐지? i는 1부터 n까지 pi야. 그지? 그러니까 얘 뭐지? 1. 그치? 얘 뭐지? 어디서 나왔어? 평균. m.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대로 둔 다음에 자, 이 부분만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될 거라고. 맞아. 그래서 평균의 제곱이 됐어. 자, 이 녀석은 어떤 거지? xi를 제곱한 다음에 pi를 곱해서 더했어. xi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각각 별량을 제곱한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곱해서 더했어. 밑에 있는 거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야. 그치? 근데 뭐의 평균이야? 제곱한 녀석들의 평균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제곱의 평균이야. 오케이? 얘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2의 x제곱이라고 쓸 거야. 각각 별량,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 그치? 빼기 이 녀석은 어떻게 쓸 거야? 평균이니까 2x 이 녀석에 제곱하고 쓸 거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게 바로 분산입니다. 그치? 앞으로 분산은 편차 찾은 다음에 제곱해서 평균 찾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렇게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산은 무조건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 걸로 찾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제평, 평제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오케이? 그래서 제평, 평제. 오케이. 분산이 이렇게 찾아줄 거야. 자, 표준 편차는 기호로 시그마의 x라고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그마 소문자야. 그치? 시그마 x라고 나타내 줄 거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수학자들이 루트 취하래. 그래서 루트 취해서 구할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뒷페이지 보면은 114페이지에 분산이랑 표준 편차 얘기 나왔어. 자, 분산 구하는 거 옆에다가 뭐 써놔? 제평, 평제. 물론 116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놓을게. 분산 바로 옆에다가 제평, 평제. 이거 하나 써놓을게.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취할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본격적으로 문제는 내일 풀어보고 오늘은 내가 예로 한 2문제 정도만 풀어주고 끝낼게. 알겠지? 자, 어디 예를 먼저 봐줄 거냐면은 11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보자. 자, 공식 나왔어.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한다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라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는 분산을 루트 취할 거라고. 세 가지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줬습니다. 2, 4, 8, 8분의 1, 2분의 1, 8분의 3, 합이 1로.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자, 평균 구하려고, 평균 구하기 쉬우려고 아까 이거 통분하지 말라고. 그렇지? 8분의 4하고 나타나라고.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위아래 곱할 거야. 8분의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만 곱하면 돼. 2 더하기 분자끼리만 곱하면 돼. 16 더하기 분자끼리만 곱하면 돼. 3, 8에 24. 그래서 8분의 42가 평균 하고. 됐습니까? 계산하면 되고. 자, 그 뒷페이지로 가자. 114페이지에 있는 개념 어프로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볼 거야. 자, x 0, 1, 2, 3 하고 나와 있어. 각각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2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평균을 먼저 찾아줄 거야. 자, 평균은 뭐 하라고? 8분의 해놓고 분자끼리 곱해서 더하라고. 처음에는 0,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는 3하고 8분의 10이네. 그래서 4로 약분하니까 2분의 3이 평균. 맞지? 자, 분산 찾을 거야. 분산은 어떻게 찾으라고? 제평, 평제로 찾으라고. 자, 제평,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뭘 제곱해? x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0, 1, 4, 9에 대한 평균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8분의 곱하니까 0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9에서 뭘 빼줘야 돼?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제곱하니까 4분의 9.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8분의 몇이요? 12 더하기 10이니까 24. 4분의 12 빼기 4분의 9. 그래서 4분의 3. 이게 바로 분산. 그치?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취한 2분의 루트 3이 표준 편차 하고. 알겠습니까? 단순 계산 문제야. 중간에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고. 자, 뒷페이지 116페이지 개념 체크로 가자. 116페이지 개념 체크. x 1, 2, 3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전부 다 6분의 1로 통일할 거야. 6분의 3, 6분의 2. 자, 평균 구하자. 평균 구하면은 2x는 자, 곱한 다음에 넣을 거야. 6분의 곱하니까 1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6분의 13 하고 나오고. 그치?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제평평제하고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거야. 어우, 그지 같겠네. 자, 1, 4, 9에 대한 평균 구할 거니까 6분의 1 더하기 몇이요? 4, 3, 12 더하기 9, 2, 18 빼기 평균의 제곱할 거야. 36분의 169. 오케이. 자, 31이니까 36분의로 통분할 거야. 36분의 186에서 169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36분의 그지 같아. 자, 15 17 17.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6분의 루트 17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 구했는데도 솔직히 잘 감이 안 와. 평균 6분의 13, 뭐 6분의 13이니까 이보다 좀 더 큰 쪽이 평균이야. 그럴 수 있어. 그치? 그럴 수 있어. 3쪽이 좀 더 많으니까. 그치? 그럴 수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6분의 루트 17 정도 떨어져 있는 자료들이래. 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치?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요딴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문제는 내일 본격적으로 풀고 내일 요거 나머지 문제랑 쌤비 할 거야. 알겠지? 쌤비 챙겨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